그거다,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 딱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봐. 그거 조금 더 내려가면. 데이. 여기. 오케이.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 이제 좌선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좌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상이나 이 진리를 깨치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방법을 자상히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 이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참 병을 얻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간단 명료하게 정전법에 돼 있는데, 그 간단 명료한 법이라 하더라도 또 그걸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선상사님께서 그 좌선의 방법에 대한 해설을 아주 자상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갖고 저희들이 한번 쭉 다 끝까지 공부를 해보고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은 수마항복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좌선이라는 건 적적성성한 자기 마음을 길러서 원정무별한 자리를 기르고 참 이론의 진리를 깨쳐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혼침에 떨어진다. 이게 혼침에 떨어진 건 잠자는 것 같고 멍청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선의 경지가 아니라 혼침의 경지를 선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이거 습관이 들면 평생을 가도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 자선하고 앉기만 하면 졸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마가 얼만큼 한 것이냐 해서, 수마를 항복받을 때는 첫째 눈을 떠라 이거죠. 눈을 떠라라고. 그 다음에 수마에 끌리지 않으려는 한 생각을 갖고 철저하게 주의심을 갖고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이 있고, 수마가 얼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눈을 요거는 수마를 요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수마의 침노를 받을 때 염려가 없을 때 혹 감고도 하여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자선할 때 꼭 유념해서 해봤더니, 정말로 자선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전부 잠만 자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선하고는 기분이 상쾌하면요, 잠자고 나면 상쾌한 거하고 똑같아요. 자선의 상상인 게 아니라 적적성성해야 되는데, 그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조금 넘겨봐요. 오늘은, 조금 놓고 아래로 넘겨봐요. 수마에 대해서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4번. 그 다음. 입은 항상 담을 찌며, 공부를 오래 하여 스승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햇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해서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 모아 남기라. 자선할 때 이게 별거 아닌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의지가 굳건할 때 입을 다물게 돼요. 그런데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기운이 이렇게 세가지고 자선이 안 되게 되니까, 자기가 자선하다 말고 입이 벌어져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해서 입은 다물라 이거죠. 다무는데 다물지며 이렇게 항상 다무는 거를 습관을 하고, 보통 때도 입 다무는 거는 습관을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승화강이 잘 되면 이게 좌선이라는 건 수승화강의 목적이에요. 정신은 신망현지 망년된 생각을 놓고 그 다음에 참된 본성을 기르는 거고 나타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에 있어서는 수기운이 올라가고 화기운이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상쾌하고 정신이 일심이 되면 수기운이 차차로 머리 위로 올라가서 정신이 싸늘하고 떠늘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번다하게 무슨 생각을 한다든지 고민을 끓인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하면 화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힘 마르고 이 머리가 뜨거워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승화강이 돼야 되는데, 좌선을 할 때 머리가 뜨겁고 하면 이게 좌선이 잘 안 되거든. 이게 수기운이 올라가갖고 이게 되면, 이게 아주 이게 말하면 모든 잡념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어떻게 되는, 입속에 침이 자꾸 콱콱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참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해봐도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 칩속이 나오면 그거를 한참 모았다가 이 삼켜나리라 이렇게 한 거라 이거죠. 이 단전주를 해야 나죠. 화두선을 하면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이 고요하고 해서 입에 침이 나오면 이게 지금 수긍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힘을 다물어서 그게 되면 이렇게 삼켜나리면 위상에도 좋고 아주 정신에도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침이 안 나온다고, 침이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번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에 대해서는 꼭 침이 안 나오는 경우가, 몸에 병이 있어도 안 나오고, 아직 좌선을 열심히 했는데 아직 좌선의 길이 덜 들어도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는 수가 있는데, 이게 나오는 것이 이게 바른 길이지만 안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써서 인위적으로 그걸 기대하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침이 나오는 거 그렇게 대중만 잡고 자연스럽게 침이 나오면 이게 수승하게 되는 것이고, 침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이다. 생각해서 보통 때에도 우리가 다닐 때 머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뜨겁잖아요. 이거는 화기가 머리를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기가 이제 머리를 오르면 머리가 서늘해지잖아요. 일침이 되고 생각이 잠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수승화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기가 오르면 얼른 화기가 올랐구나 해갖고 이렇게 정신을 가라앉히게, 생각을 끊고 가라앉히게 조심해야지, 한참 올라가면 그 다음에 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특히 마음에서 화기가 오를 때는 즉각 반응해서 그거를 이렇게 수양을 해서 가라앉혀야죠. 조금만 두면 이게 안 가라앉아요. 이게 만병은 화기가 머리로 오르는 거예요. 만병은 화기가 머리로 오르는 거예요. 화기가 머리로 오는 거, 마음속에 있는 불기운이 머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신말하게 마음의 불기운이 머리로 올라오는 거다. 그래서 올라오는 증세가 있으면 즉각 멈춰서 거기도 집중을 해갖고 수양을 잘 이제 걷는다든지 이렇게 연부를 한다든지 해갖고 이걸 가라앉혀야 돼요. 그 즉각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화기가 올랐다면 즉각 점쳐서 가라앉히지 않으면 이게 병이 되고 그 다음에 안 가라앉는단 말이죠. 이게 좌선을 하는 목적도 좌선을 한참 하다 보면 화기가 쭉 가라앉고 그다음 뭐가 돼요? 숨이 골라진다. 숨이 골라지고, 그럼 숨이 골라지면 거기다 일심을 집중하고 해서 숨이 골라진 다음에 그걸 단전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잔전에 일심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차차로 수승화강이 된다. 요게 근본이니까 이거를 대중을 잡는데, 입은 항상 다물지라 이거죠. 한번 읽어보면, 평소에도 자신의 의지를 굳힌다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누구나 입이 굳게 다물어짐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쯤 되면 세포 하나까지도 긴장을 하게 되고 기운은 함축되어 의도하는 방향으로 힘이 집중되어진다. 그러다가 긴장이 풀어짐과 동시에 다물어졌던 입도 풀리게 된다. 근데 뭐가 잡념이 끈다든지 방침을 하고 졸리면 어떻게 돼요? 졸리면 입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침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니까 이게 입을 항상 다물지며 이렇게 된다 이거죠. 한 생각의 방침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좌선의 긴장감도 입을 굳게 담은 모습에서 견지될 수 있다. 입을 굳게 다물어야 좌선의 긴장감이 나오고 이 일심을 집중하려는 마음이 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탁 중대한 일이면 탁 이렇게 긴장을 하잖아요. 어떤 중대한 일이 있다 봐. 그렇잖아요. 뭐 어디 내 말 한마디가 나의 앞길을 좌우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딱 긴장을 하게 되죠? 그 입을 딱 다물게 되잖아요. 입을 벌리고 있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좌선시 긴장이 풀리거나 숨어에 사로잡히면, 좌선할 때 긴장을 풀리거나 숨어에 사로잡히면 자연적으로 허리가 굽어지고 입이 벌어진다. 그러면 허리가 굽어지고 입이 벌어지면 이 긴장이 풀어졌다는 걸 알아서 빨리 허리를 바로 대고 입을 다물으면 이 긴장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거꾸로 긴장하기 전에 허리를 바르게 하고 입을 다물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구부러진다. 이러한 현상을 초기에 감지해 즉시 몸을 원자세로 돌려놓아야 한다. 몸을 바르게 하고 입을 다물고 바르지 아니하면 장기화되고 습관화되고 타성으로 굳어질 염려가 있다. 이것은 좌선에 있어 큰 비극이다. 엄청난 허리가 굽어지고 입이 벌어지는 게 습성화되면 좌선은 비극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되질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세심한 주의와 용단을 일으켜서
그 다음 눈을 감고 하는 거. 몇 가지가 있죠. 허리가 굽어지는 거, 눈을 감고 하는 거, 입이 벌어지는 거. 요 세 가지가 아주 제일로, 망상을 떨고 있는 거. 세 가지가 아주 제일로 위험한 것이라서, 너 즉시로 망상이 있으면 가라앉히고, 입도 다물고, 눈도 뜨고, 허리도 반드시. 근데 허리를 핀다고 너무 피면 답답하지 않게 편안하게 피라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 신체에 좋아하는 심이 복잡 다단하나 그 강령을 이야기한다면 수와 화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속에 물기운과 불기운이 균형을 유지하여 물기운하고 불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물기운만 다 좋냐? 불기운이 없으면요. 사람이 불기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이 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이 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기관이 도는 거는 어떻게 돌아가요? 그게 화기운이 있었어요. 근데 화기운이 돌아갔고 그 화기운이 다시 물기운을 돌려서 전기기관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기가 도는 거거든요. 불기운이 없으면 아예 화기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불기운이 아래에 있고 물기운이 위에 있어서 화기가 이거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화기가 위로 올라가면 물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가 위로 가고 화기가 밑으로 내려가 이게 뒤집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화기운 없어버리면 물기운만 있을 거죠. 그럼 아무 힘이 없으면 물만 있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이게 에너지가 나오는 거라 이거죠. 근데 그것이 몸속의 불기운과 물기운이 균형을 유지하여 제 역할을 다하게 되면 건강을 보존할 수 있지만 물기운과 불기운의 균형이 깨지거나 물기운이 너무 많거나 불기운이 없어요. 그럼 아무 맥이 에너지가 없는 거죠. 불기운만 있고 물기운이 없으면 막 열은 있는데 진정을 하니 침착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거죠. 역할을 잃게 된다. 물과 불을 현상적으로 볼 때 물은 내려가고 불은 올라가는 속성이 있다. 물이란 건 아래로 내려가고 불은 올라가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니라 이걸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물이 올라가고 이제 불을 잠잠하게 간 다음에 물이 올라가야 이게 이제 제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연적은 불이 올라가고 물기운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뒤집어서 물기운이 올라가고 수기운을 내려가게 하는 게 이게 수양이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 신체상에는 물기운은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것이 정상이다. 이 절차가 무너지면 몸의 이상이 현상이 나타난다. 사람이란 건요, 누구든지 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놀고 자연스럽게 놀기.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이제 20명이 있으면 그 어린이를 줄을 딱 맞춰봐요. 응? 맞춰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 둘 하면 한 5분 걸어갔어요. 그래서 불행을 딱 끊었어요. 그래서 조금 가만히 내비두면 그 애들이 줄을 쫙 맞춰가요? 지 혼자 흐트러져요. 자연으로 흐트러져요. 그러고 뭐 가만히 내비두면 지 혼자 줄을 절대 안 맞춰요. 그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무질서로 갈라는 거예요. 불기운은 무질서의 기운이에요. 근데 이게 무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이 줄을 맞춰가면 이게 이 질서가 있는데 그게 물기운의 지배 아래 불기운이 들어가야지 이게 되는데 불기운이 위에 가면 물기운이 힘을 못 써요. 이건 이성이고 불기운은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거잖아요.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게 수승화강이 돼야 된다.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이거죠. 자연이 물기운이 고갈되면 불기운이 왕성해지고 불기운이 치성하면 물기운이 고갈된다. 근데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룰 때 이러한 부딪힌 몸의 건강을 한 가지가 부족하면 건강이 부족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불기운이 없어도 건강이 안 되고 물기운이 없어도 건강이 안 돼. 둘 다 안 돼. 둘 다 왕성해야 되는데 왕성한데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게 위로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젊을 때는 되게 수화가 둘 다 돼 있어요. 둘 다 있어. 근데 화기운이 위로 올라가면 이게 젊은 사람이 화기운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막 불불 안 가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기운 힘도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불기운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힘이 없어. 힘아리가 없어. 물기운은 상당히 있어. 불기운이 없으면 힘이 없어. 침착하긴 한데 힘이 없어.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해서 이 둘 다 왕성하되 물이 위가 되고 불이 밑에가 되도록 그렇게 수양을 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 누구지? 동원이는 물과 불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많은데 주로 불이 위로 많이 올라가죠. 다른 사람은 둘 다 없어. 둘 다 없는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둘 다 없어. 뭐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어. 그냥 그거보다 나으니까 걱정이 좀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기운과 불기운이 신체를 시달리면 땀등이 발산돼야 고갈되고, 정신이 시달리면 불기운이 올라와서 물기운이 고갈된다. 이걸 신체를 바르게 하여 편안하게 하고 마음의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 편안해져 버리면 우리의 몸은 수승화강 상태에 극치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수승화강이 되는 거지, 물기운을 억지로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올리는 방법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일심이 집중되면 수기가 자연적으로 오르게 돼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 향기로운 침이 입에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신체 이상 병이 생기면 수행자가 좌선의 길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이게 안 나타난다. 이거죠. 예? 상당한 실력이 좌선 길렀다 하더라도 몸에 병이 있으면 절대 수승화강이 잘 안 된다. 몸 관리도 잘해야 한다. 좌선하는 사람은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몸이 이상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관 몸 관리를 잘해서 수승화강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아주 특색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에 이르시기를 맑고 윤활한 침이 나오면 그것을 가끔 삼켜내리라. 만일 침이 모아질 겨를도 없이 그냥 조금 있으면 삼키고, 조금 삼키면 하강력이 떨어진다. 졸졸 새는 물은 위력이 적지만 함께 모았다가 방류하면 위력이 센 것과 같다. 이게 물기운 한 모가 많이 생기면 그냥 수양력이 팍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삼켜내리라. 그래서 큰 화강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신체와 정신 상태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는 좌선의 공덕이 쌓인 큰 공이다. 근데 평생에도 이게 말하면 이게 침이 모아가 한 번도 생겨본 적이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근데 거기에 막 물 언제 침이 나오냐 거기에다 집중하면 그거는 안 된, 잘못된 거래요. 자기가 해야 할 맡은 바 일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침 나오기만 기다리고 수양을 하면 대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막 앉아갖고 자선하고 침만 나오기만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교 점수는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 나오면 뭐 할 것이냐 이거죠. 열심히 학교 공부하면서 그 중에 말하면 이렇게 수양도 가끔 해서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전문으로 수양하는 사람같이 안 되고 학교 공부는 있으면 공부를 해가면서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엔 정신이 맑아지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주객을 잘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공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수양에 전문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로 어디 훈련원에 들어가나 수양이 잘 때 특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질 않고 이게 내가 너무 이 공학을 많이 해야 될 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나중에 이제 수양에 전공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마음을 안심을 한다 이거죠. 그 말이 뒤에 나왔잖아요. 즉 이러한 현상은 색신과 정신이 좌선의 바른 방법으로 길들어져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 상태, 즉 몸이 좌선의 바른 자세와 단전의 기운주로 잘 길들어져 편안해지고 마음의 모든 번뇌가 가라앉은 않고 단전 일심으로 길들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억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특히 자선 중에 침에 대한 신경을 쓴 일이 있으나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죠. 뭐냐면 신경을 쓰면 번뇌가 꺼리 없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하나의 마장이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침에 대해서는 신체 사정에 내맡기고 되든지 말든지 그냥 관계하지 말고 나오면 스승화학이 됐구나. 안 나오면 좀 뭐가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참고하는 거지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뭐 어떤 걸 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맡겨놓고 뭘 봐야 되는데 왜 저러냐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하는 것도 이것도 똑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표준을 잡아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이와 같은 좌선이 잘 되려면 그냥 되려는 게 아니라 기초를 닦아야 된다. 기초를 닦는 게 뭐냐면 일심력, 집중력을 길러야 되는 집중력. 평소에 모든 게 집중력이 안 되면 절대로 자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하려는데 자꾸 흩어지거든요. 잡념을 제어하고 일심을 양성해서 평소에 잡념 제거, 일심 양성에다 늘상 모든 일을 할 때 질심 양성, 일을 할 때 잡념 제거, 집중력을 양성해서 일심 집중이 돼야 이게 좌선이 된다. 이건 좌선의 기초예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가 끝나면 좌선이 되는 거예요. 평소 공부할 때 이걸 안 해놓으면요, 공부가 끝나고 한가해도 좌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일심집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면면밀밀이라. 면면이라는 건 실오라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걸 면면이라고. 밀밀이라는 거는 그것이 그냥 빡빡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헌텅헌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집중된 상태가 빽빽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태가 면면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 공부를 하면 일심이 됐잖아요. 그럼 그게 금방 일심이 됐다 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일심이 그냥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뭐 1시간 유지했다. 그 다음에 하루 유지했다. 그 다음에 한 달 유지했다. 1년 유지했다. 1년까지만 가면 엄청나게 바른 거죠. 그렇게 되질 않아요. 1년이 가질 않아요. 한 일주일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연론해서 집중력이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목표는 어떻게 하냐.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 시끄럽게 하고 정신 빼앗아길 일을 짓지 말며 그런 경계를 멀리할 거죠. 이게 1번이에요. 어떻게 집중력이 이어가냐.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건 작은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어떻게 멀리해야 돼요. 우리 동원이 뭐를 멀리해요? 먹는 거를 멀리해야 돼요. 그것만 보면 그냥 제 정신이 잠깐 내 마음 뺏어가는 건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사 들어가는 거는 경계를 기숙사가 좋은 게 뭐냐면 자연적으로 경계를 멀리 하거든요. 그러고 거기 통제된 생활을 하니까 일심이 집중돼. 보니까 대학교 가니까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공부하기 참 좋더라니까. 그래서 기숙사를 이렇게 들어가라. 그래, 생각이 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어디 남집에가 있었더니 영 일심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 애들 봐야지 또 그 말썽 부리는 것도 생각해야지 뭐 해야지. 내가 다시는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 그래. 왜냐면 그 일심 집중 안 되는 그 돈 버는 거하고 상대가 안 되게 아이고 내가 그 대학교 2학년을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아르바이트 다 버릴 것이냐. 그냥 돈 가난하게 달게 사는 게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궁금해요. 다른 사람 아르바이트 하는데 저거 어떤 거냐.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궁금해갖고 하는데 내가 우리 대학생 들어오면요. 1학년 때 절대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가능하면 지 힘으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르바이트 하면 뭐가 생겨요? 장학금이 나요. 아르바이트 안 하면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 나는 게 낫죠. 아이고, 그 벌으면 그만큼 또 쓰고 정신 집중 안 하지.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경계를 멀리하라는 게 핵심은 아르바이트, 또 어디 어디 뭐 캠프니 뭐 이런 거 돌로 나가면 가능하면 안 간다고 나 뭐 핑계대고 안 가면 제일 좋아요. 이런 게 좋다 이거죠.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고 그 일거래 일심만 늘 것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만 일심해야 되거든요. 잠을 자면 잠만 일심하고 밥을 먹으면 밥만 일심해요. 옛날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요새는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그러니까 난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잔다 그랬더니 그건 아무도 하는데 아무도 하는데 그걸 공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그렇다 그래요. 보통 사람은 밥 먹을 때 밥만 안 먹고 딴 생각한다 이거예요. 잠잘 때 잠 안 자고 딴 생각한다 이거. 나는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잘 때 잠만 자고 어때 할 때 그때 그거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너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딴 생각하고 뭐 하면 딴 생각하고 자산하면 딴 생각하고 난 자산할 때 자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 할 때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죠. 밥 먹고 그냥 노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때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잠잘 때 잠만 자고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절도 있게 시간 이렇게 하면 그게 무시도 아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이거를 단련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불의를 제거하라. 정의를 양성. 절대 불의한 일을 해놓고는 자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를 갖다 뭐를 잘못을 저질렀어. 사고를 쳐놨어. 이게 자산이 마음이 안정이 될 리가 있어요. 그것도 뭐 조그만 사득이야 뭐 그렇게 괜찮죠. 그런데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을 잘못한 일을 하나 해놨어. 그럼 뭐 이게 자꾸 생각나는데 그걸 억지로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정의를 양성하라. 평소에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그거를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무심히 경계에 끌려서 불의를 저질 수가 있어요. 무심히 있으면 끌려. 내가 왜 그랬지? 경계에 끌렸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항상 대중심이 있어요. 혹시 내 마음에 불의에 끌리는 마음이 있냐, 없냐. 유혹에 끌리는 마음이 없냐. 항상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항상 평소에 다녀도 그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나오면 탁 이게 일심이 되는 이 경계구나. 이거 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안 끌려요. 그냥 안 끌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난 주로 어디에서 가서 하냐면 예식장 가면 이게 탁, 이게 끌릴 수 있다. 탁, 욕심하고 있어요.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아름다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심 안 했으면 끌릴 뻔했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그런데요. 젊은 사람이 예식장 가면 백발백중 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돼? 탁, 이렇게 주의심을 갖고 간대. 또 어디에 가면 주의심을 가져야 돼요. 예식장 갈 때, 백화점 들어갈 때. 신세계 백화점 가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저 강남 신세계 가보면요. 진짜 호화롭게 말해. 이 세상에 이런 데가 있냐, 이러겠잖아. 그런데 가면은 딱 일심을 안 챙기고 끌리나 안 끌리나 보면 그냥 사방 없이 끌려. 어떻게 좋은 물건이 많은지, 뭐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돈은 없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중에 원망이 생긴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가난하게 해서 이런 것도 못 사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주의심을 가져서 끌리고 안 끌리는 주의심을 갖는데, 또 한 가지는 복합유념이라 한 번에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한목에 이렇게 대중을 잡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뭐를 하겠어요? 공부를 하면서 약을 다리고, 약을 하면서 뭐를 하고, 있죠? 자기 학교 공부를 하면서 세상의 일도 하고, 세상의 일면서 집안일도 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맡아서 하는 거지. 학교 공부도 잘하고, 세상의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형제간의 우애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다 잘했는데 형제간의 우애를 못했어. 그러면 이게 복합유념이 안 됐잖아. 형제간의 우애는 잘했는데 이 공부를 안 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이 형제간의 우애는 세상의 일을 안 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유념인데 10가지를 맡기면 10가지를 다, 그게 많을수록 지도자거든요. 많을수록 지도자가. 한 가지만은 누구든 다 해요. 한 가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사람. 근데 한 가지는 대충 하는데 10가지쯤 생각하면 10가지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강력하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여러 가지를 단련시킨다. 우리는 대학원 학생들 할 때 특성이 있어요. 이게 논문 연구에서 이론 연구를 하면 가만히 앉아서 논문 읽고 하면요, 참 열심히 되잖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가서 실험하라 그러면 그런 거 없이 막 청계천 가서 물건 사오고 막 두드려 맞추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좀 너무 재밌어요. 막 청계천 가서 물건 사다가 막 붙이고 하다가 논문 읽으라면 논문이 안 읽히는 거예요. 응? 논문 읽다 그 가라면, 가기가 싫어. 이거 하라면, 아니, 가기가 싫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논문 좀 읽다가, 야, 그만두고, 청계천 가서 물건 사서 만들어라. 그럼 또 만들다가 또 갑자기 논문 읽으라 했다가, 이거 빡되게 들려요. 그럼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이거 했다. 막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도 다 잘한다, 이거죠. 그게, 우리는 그렇게 단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학교 공부하라겠다. 그만두고 와서 이 세상에 일하렀다. 그만두고 학교 공부에 논문 쓰라겠다. 이걸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 중에 동시에 2가지가 된다 이거죠. 2가지 갖고 힘드는데 10가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10가지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복합유념이라는데 이것이 진짜 왜 중요하냐? 우리 좌선을 할 때 가만히 숨을 골라야 돼요. 그렇죠? 숨만 고르면 단전주가 안 되는 거예요. 단전주 하려면 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까 입도 다물라겠지, 눈도 뜨라겠죠, 단전주도 하라겠지, 10가지쯤 있어요, 10가지쯤. 이것도 허리도 필요하겠죠. 이거 하려고 했더니 허리가 굽으려,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거를 다 대중을 잡으려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게. 평소에 이 복합유념을 한 사람은 좌선도 잘 되고, 이걸 못한 사람은 좌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단련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공학하면서 이 복합유념을 많이 단련했기 때문에 좌선할 때 신마루 이거 2가지는 동시에 문제도 없대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정일을 했다가 이걸 잘한단 말이죠. 유학 갔다가 여기 가도 아무치도 안 해요. 그 유학은 유학이고 나는 나고.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는 반드시 대의를 먼저 세우고, 그죠? 취사를 먼저 해서 망년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한 거를 정신에 요란하지 마에 그는 없을 것이요. 여러 가지를 복합하되 이를 경계를 당하면 탁 이렇게 대의를 세우고 어떤 게 주냐 어떤 게 부냐 이걸 써는 거예요. 주를 먼저 하고 부를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의를 먼저 세우고 주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를 나중에 해야 되는 이런 취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주의력도 되는데 취사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해갖고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숨을 먼저 걸을 것이냐, 단전주를 먼저 할 것이냐, 일신을 먼저 할 것이냐, 이게 주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딱딱 맞춰서 하는 건데, 이 숨을 먼저 고를 사람이 숨을 안 고르고 딴 것부터 먼저 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 작용이나 평소의 마음 작용이나 이 좌선이나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평소에 이 복합유념 무시성 공부를 잘해놓으면 좌선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제 단련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시간이 가서